저는 베리타스에서 상황 판단을 가르치는 김주은이라고 하고요. 윈터스쿨 첫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이 이제 처음 뵙게 되는 거면 약간 이 사람 누굴까 신선할 법도 한데 이미 아마 세미 피셋에서 많이들 뵌 것 같아서 혹은 뭐 기초 강의를 수강을 하셔서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들 받으신 강의 계획서랑 제가 이번에 윈터스쿨 기초 강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수업의 방향성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수업이 우선 6회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상황판단 1을 가르치게 되고 다음은 이제 다른 선생님이 이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약간의 연결성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료 해석을 이전에 1, 2로 나눠 들으면서 느끼셨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상황 판단은 비교적 자료 해석보다는 조금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기초 수업인 만큼 조금 천천히 그리고 상세하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입법고시 문제나 리트 문제 등의 여러 문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엄청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볼 만한 기출문제들이 담겨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어려운 문제만 넣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문제들을 함께 수록했기 때문에 조금 선별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풀 때 시간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6회밖에 안 되는 만큼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하루에 몇 문제씩 정도는 풀어오라고 숙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잘 풀어와 주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피셋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윈터스쿨 때 원장님 상담을 할 때도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자료 해석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들었겠지만 저는 이제 합격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혹은 제가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이 이제 2월 8일이죠 오늘이. 그럼 피셋 시험이 지금 한 달 정도 가량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윈터스쿨로 들어온 분들은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목별 이해도도 높지 않겠죠. 뭐 2차 과목에 대한 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3월 초에 시험을 마치게 되면 3월부터 6월 정도 가량에는 예비순환 수업을 듣게 되겠죠. 그 다음 7월부터 약 10월 정도까지는 1순환 수업을 들을 거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2순환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 1차 시험이 끝난 다음부터 2차 시험이 있는 3월부터 약 6월 말 정도까지는 3순환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모든 이러한 프레임 자체는 2차 공부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피셋같이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들어가야 할 관문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겠죠. 다들 피셋을 딱 처음 풀어봤을 때부터 조금 이제 방향을 알기 시작하니까 금방 잘 적응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혹은 뭐 도저히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이 시기에 말고 저희가 이 시기에 진짜로 제대로 1차 시험을 보게 될 거잖아요. 우선 다음 한 달은 올해를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년 2차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저희의 목표로 지금 학원에 수강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대해서 올해는 꼭 합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피셋은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한 번에 합격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합격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다음 시험에 대할 때 있어서의 마인드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붙은 사람은 나 한번 붙어봤으니까 뭐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지 라는 식으로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지만, 한번 떨어진 사람은 점수를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금 매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기만큼은 여러분들이 필습 공부에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서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목표로 하는 다음 1년을 공부할 때 있어서 굉장히 큰 지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필습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윈터스쿨 시기에 뭐 경제학, 행정법 기초 부분을 듣고 계실 텐데, 3월에서 6월 때 예비순환 때 이제 들어가게 되면 기초 부분을 이미 조금 수강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여기 윈터스쿨에 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익숙하게 더 다가올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예비순환 강의를 듣는 데만 너무 그치지 마시고, 내가 좀 자신이 있다 하면은 행정법이나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때의 1순환을 대비해서 선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굉장히 학원에 다니다 보면 학원은 그날 하루하루를 매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날 배운 부분만을 내가 소화를 하면 그냥 내가 할 일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서, 근데 또 누군가는 굉장히 다른 시간을 쪼개서 다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만약 이때 선행을 한 사람은 이때 실제 수업 때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깊이 있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2차 과목을 얼만큼 더 공부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선행을 하면 좋은 이유가, 본격적으로 11월부터는 이때의 피셋을 위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사실 이순환 시기에 대부분의 과목을 사람들이 다 듣지 못해요. 피셋에 대한 공부 압박이 크기 때문에. 근데 미리미리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이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대충 뭐 피셋이나 2차 공부의 계획에 대해서 짚어봤고, 저희가 상황 판단 과목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어떤 거를 제가 가르쳐 드려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여러 유형별로 상황 판단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한번 보고 조금은 익숙해지고 가자라는 식의 압축 강의, 뭐 조망해보는 강의라고 제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각 유형별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 그 유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전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첫날 진행할 수업은 법조문 수업이죠. 법조문 같은 경우는 최근 40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으로 봤을 때 이 40문제가 이제 20문제씩 책형별로 나누어서 대칭적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약 1번에서 6번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법조문 유형이 됐어요. 이제 텍스트 유형이 거의 없어지고 그 자리를 퀴즈와 법조문이 모두 대체를 했죠. 그래서 1에서 6번 문제 혹은 19, 20번의 세트형 문제에서 법조문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비단 법조문뿐만 아니라 일반 실생활 속의 규정, 그러니까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법조문은 문제는 쉬우니까 먼저 풀고 그리고 무조건 맞춰야 해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너 법조문 다 맞았어? 하면은 꼭 하나씩 틀리거나 다 맞은 사람 찾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법조문이 접근하기는 쉽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 맞추기는 또 어렵다라는 유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는 법조문 한 문제를 푸는데 2분 정도 내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문제, 6번 정도까지 푸는데 12분 정도까지 내 스탑워치가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면 나 지금 잘 풀고 있네 라는 정도로 체감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2분이라는 시간은 사실 상당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기도 한데 2분 내로 정확하고 빠르게 풀려면 저희가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조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하는구나 라는 거에 계속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선지를 읽으면서도 좀 이렇게 틀리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법조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법조문이 나오고 이제 그 밑에 선지가 있게 되겠죠. 법조문에는 여러분들 아마 오늘 행정법 들으신 분도 있고 뭐 국제법 혹은 들으셨을 텐데 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조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조에 해당되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걸 항이라고 부르죠. 그다음 이 항의 하위 카테고리로 그냥 작은 숫자 얘를 이제 호라고 부르겠죠. 그다음 이 호의 하위 카테고리가 가나다 이렇게 있으면 얘네는 목이라고 부르겠죠. 법조문 문제를 봤을 때 조, 항, 호, 목 그 하위 카테고리까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 항, 호, 목의 카테고리가 있다 정도는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항에 속한 호는 그 상위 카테고리인 그 항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러한 관련성을 조금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근데 법조문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읽어 내려갈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방법을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언어 논리에서 텍스트나 혹은 수능 때도 지문 같은 걸 보면 사람마다 푸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를 읽고 찾는 사람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먼저 글을 읽은 다음에 선지를 읽기도 하죠. 혹은 문단별로 나누어서 읽고 찾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법조문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선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 이거를 법조문에 가서 찾자라는 게 되겠는데, 왜냐면 법조문은 선지가 굉장히 생뚱맞은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에서는 충분히 법조문에 있을 만한 말을 하는데 어떠한 포인트만 살짝 바꿔서 오답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법조문을 먼저 쭉 읽고 나서 선지를 읽으면서 판단을 한다는 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법조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그 시간을 저는 다시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서대로 읽었다고 선지 오면 다시 또 찾아가서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이거 굳이 읽지 말자라는 게 되겠죠. 저희한테 중요한 건 시간이니까. 그러면 선지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해질 텐데, 선지는 뭐 이제 여러 구절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구절 중에 좀 이 선지의 특징이 될 만한 부분에 뭐 괄호 혹은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이러한 말들, 키워드들을 법조문에 가서 찾는 거죠. 전 법조문을 찾을 때도 뒤에서부터 찾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제가 뒤에서부터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법조문은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져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항에 뭐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법원장이 인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2항에 가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는 뭐 대법원장이 안 한다 라고 예외가 그 다음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순서대로 읽으면 원칙을 읽고 오케이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뒤에서부터 읽으면 예외를 먼저 읽게 되니까 그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겠구나
라는 걸 먼저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수를 조금 더 줄이고 속도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뒤로 푸는 거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한 달이 남은 입장에서 여러분들 중에 아예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서 자신만의 방법에 익숙해진 분들이 계시면 당장 급하게 바꾸시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혹은 대신에 순서대로 읽는다라고 해도 항상 뭔가를 찾으면 뒤에 예외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습관 정도는 함께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